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구석에서 하라는 줄 알고 중간 들어왔는데, 네, 깜짝 놀랐네요. 들어오자마자 다들 지금 핸드폰을 지금 다들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게. 어쨌든 너무 이렇게 반갑고요. 이렇게 전주까지 와가지고, 지금 거의 다 여기 학생들이세요? 네. 여기 학생들 한번 손 한번. 거의 다구나. 여기 학생이 아니다.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구나.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은, 요즘 방송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아시겠지만, 예. 예전에 이제 프로게이머 선수를 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원래 정장을 잘 입는 타입이 아닌데요. 지금 오늘부터 출근이라는 그런 녹화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퇴를 하고 오는 바람에 복장을 못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준비한 타입이 아닌데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네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인 건가요? 오늘 주제가 취업 특강 그런 거는데? 네. 아니에요? 제가 그냥 어떤 말로 할게요. 네, 어쨌든 제가 어쨌든 간에 이제 살아온 인생에 관해서 항상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젊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 자료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인생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지내왔는가 걸쳐왔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메인 화면인데요. 주제는 약간 오글거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청춘, 젊음, 도전.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네. 네, 오글거리죠?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 잘 안 쓰는 말이고, 근데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위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그래서 이 말을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앞서서 이제 넘어가면은 왜 안 넘어가? 그런가? 네. 네. 자, 목차가 보이는데 첫 번째로 과거 하면은 제가 이제 프로게이머를 했다 보니까 프로게이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제가 지금 방송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그리고 새로운 삶, 앞에 이제 그 두 가지 경우 그런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총평을 하는 그런 시간을 순서로 한번 잡아서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계 문제가 있나? 네.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저를 하면은 프로게이머가 대표적이죠. 혹시 예전에 제가 게임한 거 보신 분? 맞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시기에 굉장히 어리시지 않으셨나요? 거의 10년 전 그쯤이면 거의 중학생들 맞죠? 예. 제가 인기 많았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프로게이머가 됐나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게임이 워낙 대세고 워낙 굉장히 이제 많이들 하니까 하나의 문화로 거의 자리를 잡는 것처럼 돼버렸다 보니까 하지만은 저도 이제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락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중학교 때 처음으로 개인 컴퓨터가 생기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동네에 이제 게임방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게임방에 갔죠. 게임방에 갔는데 그때 시기에 게임방에 깔려있는 게임이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이죠? 네, 스타크래프트. 네, 저를 어쨌든 여기 있게 해준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임인데요. 스타크래프트밖에 깔려있는 게 없었고 그때 시기에 저는 친구들하고 거기 간 다음에 스타크래프트가 재밌어서 했다기보다는 그 전까지는 정말 컴퓨터랑 AI랑 그렇게 게임을 해야 되고 정말 정해진 스토리만 있는 그런 기계적인 게임을 즐겼다면은
친구들하고 팀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친구들하고 대결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기성이 걸린 그런 또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료의 게임을 많이 하면서 딱 빠지게 됐죠. 그때 시기에 또 이제 게임방 붐이 일어났어요. 타이밍이 좋게. 그러면서 게임방을 차린 사람들이 전부 대박을 치게 되면서 동네에 막 게임방이 10개, 20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좀 더 여기서 나이가 그나마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때 시절을 경험을 해봤을 텐데 그래서 게임방들이 실제로 그때 너무 막 1m 간격을 했으니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막 가격 경쟁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일 게임방에 쌓일 때 1시간에 100원 그때까지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음료수 같은 거 한번 참으면은 7시간 더 할 수 있고 밤새도 2,400원 그렇게 덕분에 게임방 좀 페인이 많이 생겼죠. 저 역시 그렇게 했었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게임방들이 너무 싸다 보니까 결국 망했죠. 망하고 어느 정도의 게임방만 남았는데 그 게임방 업주들은 또 다른 형식으로 이제 파이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벤트죠.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고 게임방들은 그걸 하려해서 게임방 대회를 연 거예요. 열어가지고 우승 상금은 뭐 게임방 100시간 이용권 자기네 와라 이거죠. 네, 일단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한창 스타크래프트에 빠지면서 남들한테 워낙 지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동네 대회부터 해가지고 입상을 하고 심지어 뭐 지역 대회 그리고 전국 대회까지 나가게 되면서 실력을 쌓고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고3 한 3년간에 그렇게 아마추어 생활을 하다가 나름대로 아마추어 치고는 많은 프로필을 쌓았어요. 쌓아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서울에서는 제가 이제 집이 고향이 대전이었는데 서울에서 프로게이머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3 때.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있고 실제로 프로팀이 있고 굉장히 좀 공신력 있는 대회들이 유치되고 있구나. 프로게이머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를 처음 제가 전달받음으로써 내가 저런 걸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우연하게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게이머를 시작하는 계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고3을 졸업하면서 프로게이머를 해야겠다. 내가 게임에 생각보다 재능이 있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실 게이머라는 게 지금은 정말 이제 뭐 어린 청소년들한테 선망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그런 단어지만은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저 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게임을 하는 저 역시 프로게이머라는 존재를 몰랐고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시절에 제가 프로게이머를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반대도 많았고 어쨌든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뭐 주위의 반대, 뭐 집안이죠. 뭐 어머니나 뭐 아버님이나 뭐 형이 있으면 형이나 굉장히 뭐 두드려 맞으면서 게임을 왜 하냐, 비전도 없는데 군대나 가라 그런 말도 많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죠. 제가 게임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내가 하면서 돈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이걸로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이제 프로게이머를 저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누구나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새로운 직장을 이제 구하든지 아니면 정말 처음으로 구한 직장을 구하든지 그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또 겪을 테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또 내가 잘하는 게 뭐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런 게 너무 저는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은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들 저는 본인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 때도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주위에서 굉장히 반대를 집에서 많이 했는데 저는 저거를 아마추어 때 굉장히 이제 입상을 많이 했어요. 입상을 많이 해가지고 상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3 후반 때 이제 어머님한테 상금을 한 7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어머니 드리면서 프로게이머도 이렇게 비전이 있고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득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내부적인 요인을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걸 해결하고 내부적인 거죠. 네.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 부분에서는 사실 개인적인 그런 심리적인 문제인데 저는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는 쉽게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하는 거고 그리고 실패한다는 게 전 꼭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하고 많은 실패가 오히려 더욱더 큰 성공을 위한 정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실패를 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내가 정말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정말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굉장히 좀 기대감과 설렘이 컸던 것 같아요. 생각을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항상 결과에 대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결과에 무조건적으로 연연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했고 그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좀 의미를 두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면서 프로게이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3 졸업하면서 20살 19살이죠. 19살 때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왔고요. 그렇게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제가 이제 약 11년 동안 프로게이머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굉장히 오래 했고 여기 있는 이제 입상 경력이 많은데 굉장히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 굉장히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게임하는 모습 저기는 아마 광안리 같은데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생겼는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약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주위의 반대라든지 또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 걱정 그런 것 때문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전진을 하지 못했다면은 과연 이렇게 10년이 넘는 멋진 추억들 그리고 멋진 성적들 지금의 제가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 딕션 안 좋은 건 다 아시죠? 저도 힘듭니다. 말도 지금 덮고 막 땀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누구나 두려운 게 있고 당연히 좀 그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건 알지만은 이것도 그래요. 게임이라는 게 저 역시 제가 하면서 자신이 없었어요. 확신도 없었고 하지만 내가 이걸 하면서 정말 그냥 경험을 쌓자 그런 마음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내가 부딪혀보지 않은 거잖아요. 정말 두려움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걸 막상 부딪혔을 때 실제보다 굉장히 별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뭔가를 할 때 또 남들이 뭔가를 나한테 조언을 해줄 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전제 두고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도 이거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거는 좀 힘들 건데 저건 좀 힘들 건데 또 친구들도 저거 좀 너 힘들지 않냐? 게임에서 뭐 하려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이게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가? 정말로 힘들어서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괜히 지배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두려움으로 돼서 현실이 아닌데 마치 현실인 것처럼 불가능처럼 느껴지는 건데 일단 부딪혀보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저는 항상 매사 어떠한 부분에서 도전을 할 때 그런 쪽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제 게이머 생활을 이렇게 10년 넘게 좀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죠. 박수가 나오나요?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하는데 박수가 지금 보면은 은퇴를 할 때 그 사진이고 여기 이제 글귀를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말이 있어요. 안주하는 것보다 도전하는 삶이 더 좋기에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은퇴를 하는 당시에 제 팬카페에 제가 직접 글을 쓴 글인데요. 네. 실제로 저는 10년이 넘는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커리어를 쌓았어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고 적어도 게임 쪽에 관한 분야에서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인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은퇴를 해도 저는 게임 분야에 있으면은 정말 흔히 말하는 정말 먹고 살 정도로만 월급 받으면서 연봉 받으면서 계속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은퇴를 하면서 아예 게임 쪽에서 떠나겠다. 그렇게 일단 선언을 했죠. 왜냐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똑같은 연계성이 있는 건데 저는 게임이 좋아가지고 계속했지만은 10년 넘게 했잖아요. 너무 오래 했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과거불급이라고 10년 동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다른 걸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걸 해보면서 또 다른 느낌도 받아보고 실패할지언정 또 다른 경험도 해보고 그런 느낌이 있기에 마찬가지로 여기 써있는 것처럼 나는 아직 젊은 이때가 30살이었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그냥 어딘가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돈 벌면서 가만히 있기는 싫고 아직까지 뭔가 좀 더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커가지고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2011년 6월 25일 날 은퇴를 했고 실제로 이러면서 바로 또 뭔가 잘 되진 않았어요. 한 1년, 2년 방황을 했고 그런 방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시도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갬블러 카드 치는 거죠.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런 게 안 좋게 예민한 부분이라 가지고 제대로 잘 하지 못했지만은 해외 쪽에는 굉장히 그런 인프라가 잘 돼 있어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면서 도전도 해봤었고 또 다른 쪽으로 도전도 많이 해봤지만은 망했어요. 망했고 근데 망한 거 솔직히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실패는 누구나 다 해요. 저도 많은 실패했었고 하지만 실패한 건 잘 몰라요. 많은 실패하면서 그 경험 통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성공하면은 사람들은 성공한 것만 그냥 바라봐 주기 때문에 실패하는 걸 똑같은 말만 계속 하네. 실패하는 걸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1년, 2년 그렇게 이제 계속 방황하다가 뭔 소리야? 하다가 이제 굉장히 우연스럽게 이제 방송에 제가 접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더 지니어스라는 그때 이제 굉장히 새로운 포맷의 그런 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저한테 어느 날 섭외 전화가 왔어요. 이런 류의 프로그램인데 할 생각이 있냐? 저는 근데 게이머를 할 때부터 약간 방송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비록 게임 방송이지만 게임 방송에서 나름대로 제 타이틀을 걸고 토크쇼도 해봤지만은 나는 방송 체질이 아니다. 또 재미도 없었고 그렇게 느껴가지고 애초에서는 이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이 프로그램 포맷을 들었을 때 굉장히 설레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반평생을 그런 승부라는 테마 속에서 살아오다가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지니어스란 이 프로그램이 각 분야에 있는 좀 최고의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두뇌 게임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승자를 뽑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사진에 보면은 김구라 씨도 나왔고 김구라 맨날 인터넷 방송이 최고죠. 그러고 이상민 씨, 국기의원도 있고 가수 또 당구 선수 또 이제 맨사 회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프로게이머 대표로 그렇게 출전을 했는데 이때 제가 이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면서 상금을 이제 7,800만 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던 거죠. 그리고 지니어스란 포맷이 좋아가지고 처음 출연을 하게 됐지만은 막상 저기서 방송을 하면서 또 방송의 재미를 느낀 거예요. 방송 재밌다.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저기서 이제 이게 레이저인가? 저기서 보이는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계속 말 실수를 하지만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딕션도 잘 안 좋고 말도 좀 빠른 편이고 잘 꼬이고
순간 막 제가 막 말하다 보면은 저도 제가 막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약간 달변가는 아닌데 김구라 씨가 저한테 너는 정말 방송 부적격자다. 발음도 너무 안 좋고 전달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위에서도 주위 친구들도 네가 어떻게 방송을 하냐. 여기서는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전 프로게이머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나갔지만은 타방송, 뭐 토크쇼라든지 뭐 어떤 거라든지 그런 데서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가장 중요한 언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네가 시청자들한테 어플을 하겠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 더 오이가 생긴 거죠. 게임 때도 그렇고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들 나는 일단 내가 좋으면은 해본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도전을 하고 접하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죠? 보면은 굉장히 떴죠. 보면은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목요일날 이제 영스트리트 라디오고 이거는 뭐 잠깐 쉬고 있는 SNL 이거는 뭐 시즌이 끝나겠지만은 크라임씬이라는 그런 또 이제 뭐 범죄 추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외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나름 방송 쪽에서 굉장히 연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이제 연명하면서 물론 이제 뭐 대외적으로 뭐 유명해지고 또 돈도 물질적으로 많이 벌고 당연히 좋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도 좋지만은 개인적으로 정말 안에서 자부심이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내가 시작하기 전에는 남들이 아무리 진짜 잘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너는 안 될 걸? 당연히 안 되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 거고 그 말에 정말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남들과 다르게 나는 정말 그렇게 남들 기대에 앞서면서 성공을 하고 아직까지 뭐 성공이라고 하기는 부족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했다는 부분에서 항상 저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든 사람이 도전을 할 때 한계치를 정하잖아요. 그 한계치가 항상 내가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 하다못해 진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어디 뭐 대학교 뭐 원서를 저기 안 될 것 같아. 저긴 될 것 같고 항상 기준치를 정해놓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자기의 기준치를 정해버리잖아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봐요. 주위에서도 너는 여기까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건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고 뭐 한계라는 거는 남들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무한정으로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게 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제가 살아왔던 그런 과정들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했고요.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자체 질문을 제가 뭐 만들어놨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PPT가 좀 구려서 꾸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그나마 자주 들었던 질문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보시면은 뭐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인간관계, 모든 것이 새로운 삶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함은 없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려움 아까도 뭐 말했지만은 뭐 비슷한 얘기죠. 당연히 불안하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하면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거를 굉장히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함이나 어려움 이런 것보다 새로운 도전,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고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느끼는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되고 그런 게 크니까 일단 부딪히면서 겪어보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뭐랄까? 나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좀 더 강해진다? 뭐 좀 헛소리였지만 정말 나는 좀 더 강해진다? 뭐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서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해보고 악착같이 오기도 생기고 예, 그런 좀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도전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언제 잘 될지 몰라요. 그건 있어요. 가장 단점이 웃겨요? 네, 웃기다면 그나마 웃기다면 다행이네요. 네.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데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공을 배우고 또 나중에 가서 그 전공을 토대로 일을 했는데 과연 그 전공이 수년 동안 해왔던 그 전공이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고 하고 싶었던 일일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30살, 40살 가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찾고 싶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는 건데 그러한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지치고 약간은 불안하고 점점 더 커지고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그냥 뭐 버텨야지 뭐 답이 있나요? 네, 그냥 버티고 그냥 최대한 좋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내가 그냥 아 이거 어렵다 패스. 네. 네. 미쳤네요. 네. 자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 혹시 도전을 할 것인가? 아 예. 사람이 누구나 뭐 완벽한 건 없잖아요. 네, 저도 부족한 거 많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제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저는 지금 물론 잘 돼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겠지만은 저는 제가 잘 못 됐더라도 아쉬움은 나왔을지언정 후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선택한 인생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상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라는 게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네. 네, 뭐 도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뭐 과거에 워낙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특성상 그런 대결 구도가 많았어요. 뭐 결승전에서 큰 무대에서 게임도 했고 정말 수많은 큰 무대에서 경기를 해봤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전 지니어스가 아까 나왔던 그 지니어스 게임에서 우승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게임이라면은 제가 애초에 자신 있어가지고 시작했었던 제 전문 분야잖아요. 하나의 그런 거였고 지니어스 게임은 어떻게 정확히 좀 보면은 방송인데 하나의 방송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또 누구의 말을 좀 빌리면은 정말 방송 부적격자로서 정말 비전문 분야로서 하기 힘든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을 때 굉장히 정말 큰 쾌감이 있었고 이걸로 내가지고 정말 인생이 있어가지고 큰 터닝포인트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의 꿈과 목표 이건 뭐 초등학생 질문인데 뭐 지금처럼 계속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지금은 제가 말 그대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방송도 똑같아요. 이걸 평생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정했으니까 계속 하는 거고 이게 1년을 더 할지 아니면 올해까지만 할지 언제까지 더 할지 아니면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2달 뒤에 망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강제 종료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은 정말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항상 계획을 세우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저는 거의 계획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 매사 선택하는 그런 뭐지?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아오는 게 좋아서 즐기면서 살자. 그게 기본적인 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청춘들 점점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어르신도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쓸데없는 말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말 많이 했지만은 그냥 팩트는 그거예요. 결국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걱정도 많을 테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좀 고민도 많이 될 테고 그리고 가서도 잘 안 되실 경우에 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앞으로 많이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많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또 많이 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주위에서 조언도 듣고 본인이 생각 많이 해가지고 생각한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실패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 요즘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제 주위 동생들 후배들 보면서도 항상 생각하는 게 너무 일찍부터 성공을 하고 싶어 하고 일찍부터 뭔가 이루고 싶어 하고 그런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실패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큰데 사실 저는 오히려 정말 어린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너희들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해봐야 된다 지금. 성공보다 더 필요한 게 실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말을 이게 좀 헷갈리게 했지만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니까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도전하는 그런 자세로서 일단 부딪혀봐라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준비한 거고 이 중에서 또 이제 이건 앞으로 혹시 제가 봤을 때는 말하는 부분이나 다른 것도 괜찮고 질문 타임 받고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고 없으면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서가지고 대답해 주시면은 마이크 준비된 거 혹시 없나요? 아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없으면 육성을 크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홍진호 선수처럼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지금 선수로 활동하고 네. 반갑습니다. 네. 3년 전에 뵙고 처음 뵙는 건데, 근데 카트라이더 게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영상 쪽에 관심이 있어갖고 영상 작가랑 하다가 영상 감독까지 올라갔어요. 잘 됐네요. 기사도 좋아해가지고 기타 연주가 잘 하게 됐는데 홍진호 선수는 이제 프로게이머에서 갑자기 방송인으로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기회를 잡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뭐랄까요?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네. 뭐든지 간에 선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모두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기회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걸 포기해야 되고 또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은퇴를 하면서 안전한 걸 포기했어요. 게임 쪽에 남아있으면서 게임 쪽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딜이 들어왔었거든요. 여기 우리 팀에 들어와서 감독을 해라 또는 그냥 선수 은퇴하지 말고 게임 연습 안 해도 좋고 그냥 얼굴 바닥으로 있어 달라 연봉 그대로 줄게 이런 말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쨌든 간에 남들이 나한테 갖고 있는 팬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희망 고문시키는 것도 싫었고 나는 그렇게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 안전한 수익성을 포기하고 다른 걸 이제 도전한 거죠. 그런 만큼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런 걸 잡아가지고 선수 생활을 더 연명했고 또는 스타 게임단 감독을 했고 코치를 했고 이런 생활을 했다면은 아마 저한테 그런 딜이 안 들어왔겠죠. 제가 시간도 많이 없었을 거고 그런데 그걸 포기하니까 다른 거 도전할 기회가 생긴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실패도 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맞나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선수 하셨군요. 돈 많이 벌었어요? 조금?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마이크가? 네. 아니면 남자 보시니까 육성으로 크게. 오늘 홍진호 강사님 강연 잘 들었고요. 많이 봤어요. 제가 듣기 좀 못하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네. 제가 굉장히 지금 파스스톤이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재밌죠. 네.
시간이 되신다면 저한테 아이디를 같이 주시면 저랑 한번 저 게임 하고 싶어서. 하스톤이요? 네. 등급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금 6급입니다. 6급이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되지만은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대답을 하자면은 저도 요즘 계속 즐기고 있는데 한창 저도 빠졌었어요. 최고 이제 1등급까지 갔다가 전설을 못 찍고 뭔지 알아요? 왜 웃어요? 아무튼 그렇게 갔다가 요즘은 그냥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뭐 아이디를 뭐 어떻게 알려주지? 따로 알려주시면 제가 친구 추가해서. 네, 뭐 이따가 있을 테니까 뭐 잘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아이디가 저는 아이디가 그냥 홍진호예요. 네, 제 이름이 홍진호인데 그 뒷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좀 영악한 질문을 원하면서 안경 쓰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네. 게임 하시면서 많이 좌절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3번. 3번이요? 언니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아요. 당연했어요. 혹시 그 멘탈 관리를 하시는 그런 뭐 사실 주위에서 그런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제 멘탈 관리에서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냉정하게 말하면 답은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지금 해야셔야 저도 이제 정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지금은 이제 얘기도 저도 막 하나 농담이죠, 그죠? 하나의 재밌는 일하고 그런 건데 한창 저도 게이머 생활을 할 때는 3연봉 전부터 어쨌든 결승에서 2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심했어요. 2등 할 때마다 준우승 할 때마다 또 누구한테 질 때마다 또 여자한테 진도도 있었고 막 그다음 막뭐 그런 걸 넣었다고 또 변명을 한다고 막 욕먹고 막 아무튼 별일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그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팬들하고 싸웠어요. 처음에 그때 세계는 이제 그런 뭐 지금은 방송도 아니고 싸이월드가 있잖아요. 싸이월드가 있으니까 막 팬들이 그걸 올리면은 댓글 하나 다 달으면서 막 싸웠단 말이에요. 저도 막 네가 뭐 내 마음을 알아? 하면서 싸우다가 이제 제가 느꼈죠. 아, 이렇게 정말 이제 네티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저는 어쨌든 굉장히 공개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가 있고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은 모두에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한계를 느꼈고 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사인을 잠깐 닫았어요. 닫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늦어가지고 그쪽 사람들은 아, 이 친구가 반응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저를 계속 막 까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까고 계속 막 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 마셔도 막 까인다라는 말이 막 나왔고 이제 그러면서 막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입이 막 가루가 돼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고 누적되면서 계속 마음고생 심했고 막 그때 막 정신 혼미해지면서 맨날 막 술 먹고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좀 굳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결국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앞서 이런 것도 뭐 연기해서 말하자면은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쌓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사람은 더 강해진다. 네. 연기해 좋네요.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혹시 질문 또 있으시면은 가까운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여자친구는 뭐 지금 없고요. 뭐 한간에 계속 이상한 루머가 계속 싸우는 바람에 저도 좀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그때 현장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똑같이 하자면은 제가 모 방송에서 이제 트롯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손등에 점이 있으면 안 좋대요. 그래서 손등에 점이 있으면은 건강에 안 좋고 그런 게 있다고 그 철학자 손등에 점이 있으면 빼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다가 허벅지에 점이 있길래 허벅지 점 있네? 딱 찍었는데 이제 이게 잘못 올라왔는데 뭐 여자친구는 없고요. 저도 시간 남으면 하는 거 해야죠.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손대신 분 하시겠어요? 사라졌네. 아, 끊어졌구나. 네. 죄송한데 방금 좀 비슷한 질문이었는데요. 네네. 네, 정말 홍진호 씨 팬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홍진호 씨의 이제 레이디 제인이랑
마치 지금 뭔가 답변을 하면은 바로 본인 SNS에 올릴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네. 별 생각이 없죠. 그냥 아무래도 특히나 별 생각이 있어도 지금 별 생각이 있다고 대답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상황상 예. 그렇고 이제 워낙 저는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해서 이제 그렇게 동료, 친구, 또 친한 동생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뭐 레이디 제인이나 또 같이 방송을 했었던 뭐 홍진영 또 이제 뭐 다른 뭐 정문이나 뭐 여러 가지 막 태유랑 이런 친구들 많았었는데 그냥 친한 동생이라 가지고 저는 그냥 친한 동생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남성분. 안녕하세요. 스타1이 끝나고 네. 또 스타2랑 리그 오브 레전드랑 아직도 e스포츠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e스포츠 팬 중 하나인데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이요? 기재가 꿈이세요? 글쎄요. 사실 뭐 저도 e스포츠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도 계속 항상 제 마음은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지지해주는 역할 중에서 큰 부분을 또 많은 그런 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사 감사드리는 분이 크죠. 그런 분이 크고 그리고 지금까지 e스포츠가 많이 발전이 됐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게이머들이랑 그리고 관계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은 그 기반에는 항상 팬분들이 존재했기에 더 커진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스타2가 굉장히 좀 주춤하고 지금 또 롤도 지금 잘 되고 있긴 하지만은 게임의 다양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더 이제 너무 국내에는 게임적으로 좀 제한을 두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루빨리 풀려가지고 더욱더 이제 팬들한테도 다양하고 많은 게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바라는 점은 특히 없는 것 같아요. 뭐 돈 달라고 해야 되나? 뭐 바라는 점은 딱히 없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 또 있으면 저기 큰 야구 잠바 예. 선생님 들어왔네요. 아까 저쪽 분이 질문하려던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예전에 콩군 시절에 735일 만에 승리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